오늘 조선일보의 사설은 민주당 이러다 당내 선거 사라질 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다선들의 사파전으로 예상됐던 국회의장 경선이 추미애,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바뀌었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의 거리를 따져보면 내가 찐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지지를 받는 추 의원 쪽으로 경선에 추가 기울었다고 합니다. 추 의원과 경쟁했던 조정식 의원은 추 의원을 만나 개혁국회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갑자기 단일화를 선언했고 뒤이어 정성호 의원도 사퇴했습니다. 오는 16일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면 이 사람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됩니다. 추 의원은 13일 이 대표가 국회의장 선거가 순리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잘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줬다. 다른 후보들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이 대표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의 뜻에 따라 국회의장 후보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친명계 국회의장 후보들 간에 전반기, 후반기 국회의장을 나눠 갖기로 이면 합의를 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이 대표가 사실상 낙점했던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가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까지 당내 경선이 사라지고 추대 방식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오는 8월로 예정된 당대표 선거를 두고도 공개적으로 당대표 연임이 정권교체의 지름길, 연임을 결단해달라며 이 대표 연임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에 이어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신조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국회의장, 당대표 모두 이 대표 뜻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대표를 견제했던 비명들을 대거 공천 탈락시켰습니다. 그 자리에는 더민주혁신회의, 철험회처럼 충성심이 남다른 친명 당선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폭력적인 방식을 통했습니다. 제왕적 야당 대표, 이재명 일극체자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의장, 당대표, 원내대표의 누가 되든 이 대표 소유물이나 마찬가지인 구조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구성원들의 뜻을 묻고 내부에서 경쟁하는 당내 선거가 아예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내부 경쟁과 견제 절차 자체가 사라진 정당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런 정당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국민이 믿고 맡긴 권력을 부인 보호에 쓴다는 국민 비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교체에 대해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수사할 것, 검사들을 믿는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수뇌부 교체 인사를 사전 조율했느냐는 질문에는 7초 정도 침묵한 뒤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갈등설 등 인사 관련 추가 질문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습니다. 전날 검사장급 39명의 교체가 발표될 때 이 총장은 지방순회 중이었습니다. 자신의 참모진이 대거 바뀌는데도 대검을 비운 것은 불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고 4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인사를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정권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내세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조국 일과 불법, 유재수 비리 수사 등을 지휘하던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들을 전부 좌천시켰습니다. 윤 총장 의견은 묵살했습니다. 빈자리는 예외 없이 친문 검사들로 채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엔 문 전 대통령의 대학학 후배를 앉혔습니다.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를 유야무야시키면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문 정권은 정권 비리 수사 지휘비를
좌천시킨 데 이어 수사팀 중간 간부들도 쫓아내는 2차 인사학살을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대통령과 정권 실세 관련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동부지검 차장검사 5명을 모두 지방으로 발령내 수사에서 손떼게 했습니다. 담당 부장검사까지 쫓아내며 수사팀을 공중분해했습니다. 그런데도 윤 총장이 월성원전 평가 조작 수사 등을 계속하자 윤석열 찍어내기를 했습니다. 국민은 불법을 덮으려고 수사팀을 공중분해한 문정권 행태에 분노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 총장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로 윤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 라인을 교체한다고 비위 의혹이 덮이지 않는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윤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을 수사하는 검찰 수뇌부를 갑자기 교체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을 자신이 되풀이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뉴스 댓글에는 국민이 믿고 맡긴 권력을 부인 보험에 쓴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뼈아픈 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은 추미애 낙선, 이재명 1인당의 이변이 남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169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당초 국회의장 경선은 다른 친명 후보자 2명이 추미애 후보와 단일화를 하거나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교통정리가 되면서 원내대표 경선처럼 추미애 추대로 끝나리라 예상됐습니다. 전례 없는 당 지도부의 경선 개입이라는 비판에도 추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나에게 잘해달라고 말했다면서 명심을 내세웠고, 우 후보도 이 대표가 내게 형님이 딱 제격이라고 말했다면서 명심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원로의 말처럼 한 사람을 거의 황제로 모시는 당에서 추미애 후보의 탈락이라는 이변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민주당 당선자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고 이들 대부분은 비명계를 사실상 배제한 공천에도 선택된 친명 성향입니다. 부정대출 의혹을 받고 막말 전력이 있더라도 이들은 반윤석열 바람을 타고 당선됐습니다. 이런 민주당 당선자 중 과반이 이재명 대표 체제와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추 후보 대신 우 후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상과 다른 선택이 나온 것은 한 사람을 황제로 모시는 1인당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때문일 것입니다. 경선에서 이변이 벌어지자 예상대로 추 후보를 지지했던 강성 당원들이 당원 게시판에 수박 나가라, 언제든 이재명을 배신할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내심 같은 생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지금처럼 민주당을 개인 사당처럼 운영하면 이런 일은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대표가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국회의장이 될 것이 확실한 우원식 의원도 사실상 친명 중진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 의원은 의장 경선에서 총선 민심은 범야권 192석으로 윤석열 정권에게 매섭게 회초리를 들었지만 개헌선까지 의석을 주지는 않았다. 원칙을 잃지 않으면서도 독선이 아닌 유능하게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는 여야가 싸울 사안도 많지만 연금, 노동개혁, 안보 및 민생 현안 등 정파에 상관없이 협력해야 될 사안들도 많습니다. 국회의장에겐 국가서열 2위의 예우를 해주면서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안에서 초당적으로 타협을 이끌라는 뜻입니다. 민주당 경선 이변으로 당선된 우 의원은 국회의장의 책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국회에서 대화는 중요하고 여야의 협상과 협의는 존중돼야 한다는 우 의원의 말대로 그대로 실행하면 될 일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명심의 할 말하는 야하 원로들, 여는 윤심의 침묵뿐입니다.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발표되는 순간 민주당 총회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수도 환호도 없고 우 의원 자신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을 정도로 이변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당이 민주당의 이 대표 의중이 실렸다는 추미애 후보의 패배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변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의장 후보 경선에 앞서 민주당 사선인 우상호 의원은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서열 2위라며 당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추 후보 추대 움직임을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5선에 오른 박지원 당선인도 민주당이 반성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당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당대표가 개입하나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연임론에 대해선 한 사람을 황제로 모시고 있는 당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 전 국민에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위헌 소지도 있지만 이 대표 공약이니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민주당 출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5만 원을 준다고 해서 가게가 활짝 펴지진 않는다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총선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요즘 민주당에선 명심에 반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이 대표 극성 지지층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하곤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지지층의 폭력적 행태를 당하거나 당권을 장악한 대표 눈밖에 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민주당 중진 원로들은 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 문제, 이종섭 전 장관 문제 등으로 민심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았지만 당 중진이나 원로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 직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를 갑자기 교체했는데도 문제 제기를 하거나 우려를 표한 중진 원로도 없습니다. 이러니 윤 대통령은 민심 위반을 부를 결정을 쉽게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여당의 정치인과 야당 정치인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함부로 비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민심의 동향을 잘 살펴 이를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화를 내더라도 결국 조심하게 되고 이것이 국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 중진 원로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모이고 쌓여 이번 총선 결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